호캉스랑 오마카세 가는 사진 올리는 SNS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사는 건가? 오늘은 이제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책을 쓰고 난 뒤의 삶,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작가로서의 활동,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책을 내게 된 계기,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우로 활동하면서 이제 사실 촬영하지 않는 시간이 많고, 근데 촬영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나가서 놀아봤자 뭐 돈만 쓰고 집에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뭐 시나리오를 쓸까, 뭐 대본을 쓸까, 뭐 이런 생각 좀 하다가 그냥 연기를 안 하는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고, 배역을 맡을 때도 어떤 성격이에요? 어떤 캐릭터를 잘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를 잘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듯이 이제 하루의 주제를 하나 정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이제 나를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자아 성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호캉스랑 오마카세 가는 사진 올리는 SNS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당연히 갈 수 있죠. 자기가 형편이 맞고 맨날 진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다 한번 간 건데 기념이니까 이제 SNS에 자랑할 수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건데, 처음에 글을 쓸 때 당시에는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한 상황에 맨날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리고 맛있는 거 비싼 것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사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죠. 나도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 느낀 건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반대로 진짜 솔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뭔가 부자인 척도 하지 말고, 작품이 잘 되고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실제 나와 거의 흡사하게 나를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한 거죠. 증명할 게 확실한 사람들은 말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작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립책방 이곳 저곳에 있고, 어디에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힘든 얘기, 쉽지 않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 올리면 영남아 그만 올려라. 야, 그런 얘기는 왜 올리냐.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척 해라. 뭐 대단하게 네가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얘기 올려봤자 사람들이 관심 없다 라고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썼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제가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다니면서 배우로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어떤 상충되고 있는 그런 기류를 제가 막 다 품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동감이 된다, 나도 그렇다, 힘내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 나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고, 또 배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꾸준히 작품을 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입장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물론 지금은 호캉스 간다고 오마카세 간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 있으면 자기 돈 써서 갈 수 있죠. 저도 누가 사주면 따라가고, 제가 사 먹진 않지만 그렇기도 하고, 돈 벌면 갈 거고요, 많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현실을 외면하면서 높은 곳, 멋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훨씬 생각보다 아름답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브런치라는 이제 글 쓰는 그런 웹사이트에도 글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제 그냥 수기 일기장에도 글을 썼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썼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글을 썼었는데, 이게 막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비슷한 글을 썼었는데 어디 있어라 하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컴퓨터 문서로 파일 안에 이제 다 모아두기 시작했죠. 근데 모아놨는데
그게 벌써 한 400페이지가 된 거예요. A4 용지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글을 썼구나 해가지고 이런 책 사이즈로 좀 이렇게 규격을 변형시켰을 때 보니까 또 페이지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 벌써 책 한 권의 분량이 됐겠다 싶어서 글을 좀 솎아낸 다음에 아 근데 책을 어떻게 내는 거지 도대체? 뭐 하면서 독립출판, 독립서점 이런 거 검색해보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가 중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제본 떠달라고 한 다음에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주짓수 도장에서 어떤 분이랑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소설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채은 씨라고 계신데 인사를 나누다가 혹시 제가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도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면은 책을 쓴 내용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다 보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쓴 거를 보내드렸고 그러더니 책으로 내도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뺄 건 좀 빼고 주제에 맞게끔 자료를 추스린 다음에 교열 교정을 하고 출판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출판사 없이 그냥 이제 독립출판으로 해서 파주 가가지고 인쇄까지 하고 교정 교열은 이제 채은 소설가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서점에다가 쭉 이제 입고 신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책을 내게 됐다는 게 우연한 어떤 만남으로 이제 책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됐던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배우 활동을 하고 사실 배우 활동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책을 내면서 돈을 또 쓰는 게 맞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20살 때인가 적었었는데 그중에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 나오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치 않게 계획하고 한 게 아니지만 글을 쓰다 보니 모아져서 책으로도 낼 수 있겠다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또 지금 이날 이때 쓴 글들이 나중에 보면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36살이 됐는데 이게 32살 때 썼나? 아무튼 그랬는데 29때도 쓴 게 있고 이 글들이 이제 지금 읽으면 조금 내가 너무 뭔가 거칠게 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작품으로 만들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책을 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난 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많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무언가 에피소드가 생기거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거나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글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동보다 먼저 글로 마음으로 정리하는 이제 버릇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조금 고민이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 고민을 행동으로 바로 실천했을 때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 한번 정리가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경우의 수 안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됐거나 해결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을 쓰면서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참을 수 없는 순간이나 견디기 되게 어려운 순간 그리고 반대로는 또 뭐 되게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글로 정리했을 때 이 감정은 내가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하면 다시 떠오르지 않겠구나. 글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내 마음속에 평생 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록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되게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꾸준히 시간이 별로 없지만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요. 짧게라도 그런 단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책은 이제 그래도 계속해보자는 말밖에니랑 너의 시간이 올 거야 두 권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2권 분량의 글을 더 써놨습니다. 책 2권을 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주제에 맞는 목차가 형성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 에세이라고 해서 생각만 꾸준히 나열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책이 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주제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목차를 나눠서 책을 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글들을 지금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글을 정리하고 나면 또 편집자를 찾아서 조금 누군가에게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기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다음 도전으로는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어요. OTT 혹은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데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데 6부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은 써야 될 것 같은데 다 쓰고 나서 혹시나 공개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 제 책을 읽으신 분, 그리고 제 책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책은 무책임한 위로를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 너 잘했어. 넌 충분히 아름다워. 넌 충분히 멋있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괜찮아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 좋지만 힐링 넘어서 스탠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력해서 온 현재 멋지고 과거에 비하면 감격스럽지만 더 멋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이야기들,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검토하고 다시 살피고 변화를 감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탐구해서 미래의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책을 읽고 조금 더 힘을 얻고 싶다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제 책을 읽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